안녕하세요, 홍성추입니다. 오늘은 조금 의미있고 특별한 기업을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컬러 TV를 만들었고 반도체 사업을 가장 먼저 한 기업 얘기입니다. 이 그룹이 아남그룹입니다. 한때 재기랭킹 21위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 기업군을 형성했었던 그룹입니다. 이 그룹을 창업한 김향수 창업주는 한국전자산업이 태두라고 일컫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계에서 이름조차 잊혀지고만 흘러간 기업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먼저 반도체 사업을 일궜던 아남그룹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김향수 창업회장은 어떤 분인지, 기업은 망했지만 잘 나가고 있는 후손들이 현 주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김향수 창업회장을 재계에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보다 먼저 컬러 TV를 생산했고 이병철 삼성 회장에게 반도체 사업을 적극 권장한 이도 김향수 회장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1912년 전남 강진군에서 가난한 선배의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동으로 불렸던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니혼대학 법과 전문학부를 수료하고 돌아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금 배운 사람들은 교육사업 아니면 사업으로 나서는데 김 회장 역시 사업으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1939년 일만무역공사를 세운 게 그룹이 시초입니다. 초기에는 무역업을 영위하며 조금씩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해방 후부터였습니다. 자전거 부품을 만들면서 제조업에 나선 것입니다. 회사 이름도 아남산업으로 개명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1958년 4대 국회의원의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돼 잠시 의정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 회장은 다시 사업으로 복귀해 평생을 기업인 외길을 걸었습니다. 김 회장이 해안은 1968년 반도체 사업에 착수하면서 나타납니다. 당시만 해도 반도체란 단어도 생소할 때였습니다. 김 회장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니 가족과 친지는 물론이고 전문가들조차 만류했다고 합니다. 김 회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여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는데 성공합니다. 처음에는 수주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1970년 미국으로 수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종업원 7명에 불과한 반도체 직원이 한 해 21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대박을 터뜨립니다. 이후 아남이 성공 신화가 이어집니다. 2년 만에 종업원 1000명을 거느린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1974년엔 일본이 마스시타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 최초로 컬러 TV를 생산하게 이릅니다. 전자손목시계 알펙스를 생산하며 일반 국민들에게도 친숙한 기업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980년대 초반 삼성 이병철 회장에게 반도체 사업을 권유한 일입니다. 김 회장은 이 회장을 만나 D램 사업은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설득해 삼성이 반도체 사업 진출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반도체를 성공한 아남이 질주는 거칠 것 없었습니다. 반도체 공장과 시계 공장을 준공하면서 아남산업은 반도체 외에도 정밀기계, 전자, 광학사업 등 전자종합그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외에도 건설, 무역, 금융 등 여러 재벌기업과 같은 문어발식으로 계열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둘째 사위인 아남정밀이 나정환 사장과 불화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서울공대 출신인 나정환 사장은 일찍부터 장인을 도와 아남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카메라를 생산하는 아남정밀을 분가하면서 장인과 불력 화음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1991년 아남정밀이 어려울 때 아남그룹에서 외면해 결국 부도 처리가 되고 맙니다. 나정환 사장의 아들이 네오이주의 창업주인 나성균 씨입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인 나 씨는 벤처갑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김 회장은 1992년 장남인 김주진 씨에게 그룹 회장직을 물려주고 본인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납니다. 저는 명예회장으로 있을 때 김향수 회장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성수동 아남그룹 본사 8층에 명예회장실이 있었는데 김 회장은 서예를 하면서 소일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저를 만났을 때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됐는지와 자식을 어떻게 교육했는지 기업인들의 자세 등을 소상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겸손함과 기업가 정신이었습니다. 나는 특별한 지식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가문이나 학벌도 별로 없다. 오로지 사업을 명예롭게 성사시키는 것이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효행의 길을 닦는 일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왔다고 그때 강조했었습니다. 김 회장이 인재중시 경영은 함께 근무했었던 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1972년 대홍수 때 성수동 안암공장이 1m 이상 물에 잠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직원들 모두 나와 밤을 새우면서 드라이로 제품을 말려 납기를 채운 적도 있습니다. 임직원 모두 혼연일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보답하듯이 김 회장은 1970년대 1차, 2차 오일 쇼크 때 직원들을 감원해야 함에도 한 사람도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했습니다. 안암이 무해고 원칙은 기업 경영사에 남을 만한 기록이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교육도 철저해 사남을 모두 인류대학을 졸업시켜 다른 창업회장들이 부러움을 샀습니다. 창업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바톤을 이어받은 이가 장남인 김주진 회장입니다. 김주진 회장은 경기고를 나와 서울법대를 다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으로 유학해 그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재원이었습니다. 안암에 합류하기 전엔 미국 빌라노바 대학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안암산업 반도체 판매 현지법인인 엠코전자를 세워 개인 사업도 병행했습니다. 이 엠코전자가 그 유명한 엠코테크놀로지란 회사입니다. 그는 그룹을 물려받자마자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물갈이 인사를 하면서 대그룹2를 만들어갔습니다. 안암산업이란 이름도 안암반도체로 개명해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청사진을 펼칩니다. 김 회장이 그룹을 맡을 때 이미 안암은 세계 반도체 조립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이 30%를 차지할 정도로 이 분야에선 독보적인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임 김 회장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10년 후 세계적인 반도체 일관 생산업체로 거듭난다는 목표 아래 엄청난 투자를 시작한 것입니다. 1996년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김 회장은 비메모리 사업에 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펼치며意欲을 나타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부 기업에선 경기 침체 조짐을 감지하고 감량 및 감원 경영을 펼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김 회장은 오히려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보고 일을 벌인 것입니다.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인 D램을 선점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비메모리 반도체인 파운드리 사업으로 방향을 틀어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TRS 즉 주파수 공용 통신에도 나섰는가 하면 물을 정화하는 사업인 엔지니어링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쓰레기 소각 및 매립 회사를 인수해 안암 환경을 세웁니다. 환경 분야를 최첨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와중에 우리나라 경제에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1997년 말 그 유명한 IMF 구제금융 체제에 놓이고 만 것입니다. 부채가 많은 회사들에겐 치명타를 안기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반도체 시장에 불황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안암그룹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9년 2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안암의 역사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계열사들은 파산하거나 다른 기업에 팔려나갔습니다. 반도체 사업은 비메모리 사업과 처음부터 시작했던 패키징 사업으로 나뉘게 됩니다. 비메모리 분야는 동북으로 넘어가 DB 하이텍이 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기업으로 변했지만 동북그룹 김준기 창업회장은 반도체 사업의 진출에 막대한 투자를 하다가 결국 알토란 같은 계열사들을 정리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특히 아들한테 미리 증여한 금융 부분이 건재했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생산업체인 DB 하이텍도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돈 먹는 하마처럼 비춰졌던 이 회사는 지금 DB그룹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열사들이 모두 쓰러지거나 팔려나가는데도 김주진 회장은 안암반도체의 모태나 다름없는 반도체 조립 분야, 즉 패키징 사업은 자신이 미국에 설립했던 엠코에 넘겨 살아남았습니다. 김주진 회장은 현재 엠코 테크놀로지 회장으로 있으면서 무섭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엠코 테크놀로지 위상은 엄청납니다. 현재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 시장에서 세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거대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장도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생산 기지를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서울과 부산, 광주, 부평에 공장을 가동 중입니다. 몇 년 전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지구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지와 글로벌 연구개발센터를 구축해 업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부친이 세운 안암그룹은 흔적조차 없어졌지만 안암반도체 미국 판매법인인 엠코 테크놀로지가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엠코 테크놀로지는 한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법인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안암그룹이 부도날 때 수많은 합척업체나 관련 종업원들이 피눈물을 흘렸지만 본인만 살아남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비판을 증명이라도 하듯 2000년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김주진 회장을 세계 94위 부자로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삼성 이건희 회장은 206위였습니다. 이때는 안암그룹이 막 워크아웃을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2010년 미국 400대 부자 명단을 발표했을 때는 김 회장의 순위가 308위였습니다. 한마디로 세계 거부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그의 동생들도 지금 국내에서 알짜 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빌딩을 소유하는 등 폭망한 재벌 2세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안암그룹 편을 얘기한 것은 한 구독자분이 안암편을 꼭 해달라는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업회장인 김향수 회장을 여러 번 만나본 저는 그분이 경영 철학이나 인생 스토리를 지금의 기업가들에게 들려주고픈 생각도 작용했습니다. 아마 언론인 중에는 김창업 회장을 제가 가장 많이 만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분이 생전 회고록인 작은 열쇠가 큰 문을 연다 해서 주장했던 인재관은 지금도 울림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안암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안암에서 배운 체험을 바탕으로 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는 것이고 나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라는 인재관입니다. 삼성이나 LG 반도체로 직원들이 대거 옮겨가도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친이 세운 그룹은 부도로 쓰러졌지만 그의 후손들은 모두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어 씁쓸하기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